제가 오늘은 이게 아주 유명하신 전문가인 윤여민 전문가님 모시고 옛날에 우리 분리TV에도 자주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좀 물러나고 아마 윤여민 연구원님이 아마 좀 주도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렇게까지 또 처음에 또 이렇게 압박을 바로 주시니까 아, 제가 사실은 네. 한 2, 3년 전에 네. 그쵸, 맞아요. 그때 김치영의 앵커님하고 같이 나와서 이제 여기서 뭐 종목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연이 돼서 우리 의장님하고 계속 꾸준히 이제 어쨌든 컨택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의장님이 좀 다양한 사업을 하신다고 약간 좀 이제 유튜브를 조금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좀 힘드셨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기회를 들여서 의장님을 잘 도와서 이제 좀 교육도 좀 많이 하고 채널도 좀 키우고 좀 그러려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막중한 책임을 받고 좀 왔는데 일단 제가 의장님이 어떤 매매 전략이라든지 어떤 생각 종목들을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널이라든지 어떤 이런 좀 유튜브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쨌든 매매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게 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시장을 좀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좀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어떤 관세부터 시작해서 이런 좀 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시장에 대한 거는 뭐 크게 좋게 보시고 있지는 않아요. 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예, 부정적으로. 일단 오를 때마다 좀 현금 확보 전략이 좋지 않나. 아까 조금 눌릴 때 샀다가 올라오면 파는. 시장 자체로만 봐서는. 자체로만 봐서는. 종목은 뭐 다르겠지만,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그 시장 자체는 이제 큰 틀은 이제 아직 그 트럼프 1기 때 보면 이 관세 정책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1기 때와 2기 때가 똑같아. 지금 똑같이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또 시진핑하고 최근에 또 협상한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했는지 아닌지 뭐 그거는 드러나지 않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한다, 중국은 안 한다. 부인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1기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또 결렬이 되고 또 주가가 또 한번 폭락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번에도 또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이게 뭐 안 되면서 한 번 더 눌려지고 그래서 또 그게 이제 한 1년 정도는,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는 올랐다 내렸다 한번 하고 그 후에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눌렸다가 갈지언정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추가 상승보다는 약간 하락 쪽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만약 시장에 대한 거는 좀 뭐 저는 이제 그 전에부터 공포 지수를 주로 이제 편입을 했다가 사고 팔고. 아, 지수 빅스 지수를 편입하셨군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한 뭐 40, 30불대에서 거의 100불대까지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반 정도 엑시트했다가 혹시나 해서 남겨놨는데 다시 또 원위치 됐더라고. 그래서 다시 다 팔 걸 그랬나 봐. 근데 의장님 생각이면 다시 한번 또 공포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편입 중에 있어요. 아, 그래서 일단 절반 남겨놓은 거 또 편입. 그러니까 어쨌든 공포 지수를 이용해서 어쨌든 지수는 보신다. 예, 그걸 보면서 약간 해지 전략을 하고 있고. 해지 전략으로 시장에 대한 해지 전략.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 내에서 상단 하단을 약간 막힌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러면 의장님이 보시는 섹터 그래도 관세여도 갈 섹터는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제가 이상하게 뭐 찝는 것마다 다 잘 가더라고. 제가 그 찝고 또 우리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 근데 보니까 윤여민 연구원이 어디 방송에서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 한번 보니까. 근데 그 종목 중에 겹치는 게 있었습니까? 겹친 게 있었어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뭐 감사할 따름인데. 이게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근데 몇 종목이 겹쳤습니까? 저는 그때 우주항공 쪽을 좀 좋게 봤거든요. 우주항공. 트럼프가 되면서부터. 작년 11월부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도 우주항공 쪽에 배팅을 좀 했죠. 그럼 11월부터 배팅을 하신 거군요. 작년 11월부터.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좀 큰 수익을 보시고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오리진도 그렇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우주항공은 끝나지 않았다.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또 지금도 꽤 수익 중에 있는데 저는 뭐 더 크게 보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 주식인가요? 한국 주식인가요? 한국 주식이에요. 한국 주식? 예, 미국 주식은 잘, 그러니까 한국에도 또 거기랑 연관되는 기업이 또 있더라고. 아, 여기까지. 네네. 아, 네. 그럼 우주항공 좋게 보셨고 또 다른 섹터 있으실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괜찮게 봤던 게 다행히 뭐 퓨리오사 관련해가지고 퓨리오사 관련해서 또 주식을 좀 샀는데 퓨리오사 AI는 어쨌든 비상장 주식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관련 회사를 또 투자를 하게 됐어요. 아 혹시 이거는 어쨌든 이 약간 정치적인 행보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일단 기존에 이미 알고 계셨던 종목인가요? 아니면 그 퓨리오사 AI 자체를? 어떻게 퓨리오사 AI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죠. 아 투자를 하기 전에는. 그럼 이 종목도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퓨리오사 AI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의 한국형 뭐 지금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고 K 엔비디아 뭐 GPU 관련돼서도 지금 뭐 야권의 대 후보가 지금 어쨌든 그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하반기에 좀 계속 갈 섹터로 보십니까? 저는 뭐 이쪽 AI 쪽은 아직 계속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AI 쪽은.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뭐 이렇다 할 기업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게 만드는 그런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게 뭐 설계하고 제대로 만드는 게 물론 하이닉스에서 하고는 있지만은 SK하이닉스 HBM 만들고 있지만 그게 핵심적인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메모리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게 메타에서 인수 제한까지 했는데도 안 팔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전 대표가 그렇죠. 그래서 국가 또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추가 펀딩 작업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 하반기에 IPO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좀 그래서 훨씬 1조 2천억에 그때 매각하라고 했는데 그만한보다도 더 높다고 판단했으니까 팔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국가적인 지원이 좀 약속돼 있었으니까 거절하지 않았을까? 뭐 그것도 뭐 약간 그런 충분한. 그러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지금 두 가지 우주항공이랑 IT 쪽에서도 이제 AI 쪽과 관련된 쪽. 하나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딱 하나 섹터. 그다음에 최근에 하나 한 거는 하나가 근데 이거는 내가 편집을 못했고 편집해서 그다음에 바이오를 편는데 그전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약 바이오 아니 저는 이제 내가 텐베거를 제 책에도 있지만 텐베거를 만드는 비법 중에 가장 또 핫한 비법이 세상에 없는 게 새로운 게 나오는 거에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 세상에 새로운 완전히 없는 게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는 거죠. 뭐 그런 게 나오면 뭐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이게 10배씩 하거든요. 이게 제약바이오 쪽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약바이오도 있고 최근에 하나 나온 거는 게임처 될 만한 게 하나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소디움. 근데 투자는 안 하셨다. 하려고 우리나라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소디움을 이제 나오는 기사를 이렇게 딱 보고 야 이거는 게임 체인저인데. 근데 당분간은 잡을 수 있는 게 나오기는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국내 관련주들을 검색을 하고 다음 날 까먹었어요. 업무가 바쁘셔서 키워드는 찾았으나 다음날 또 전날 술 먹고 다음날 또 까먹었어. 관련주를 못 찾았다. 찾았는데 까먹었어.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편집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어떤 키워드들을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찾으시는군요. 그렇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단기간에 급등을 해도 어차피 세상에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한번 나오면 새로운 이렇게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게 없을 때는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없을 때는 그게 계속 이제 지속을 하는 경향이 있죠. 소디움 관련된 거는 사실 저도 키워드는 봤는데 관련주는 사실은 저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바로 그 다음날 그날 찾아놓고 그 다음날 다 까먹고 또 다른 매수나 다른 게 왜냐면 뭐 종목들도 많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다음날 또 다른 거 내가 가진 거 보다가 그걸 또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포트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신규 편입보다는 어쨌든 기존. 근데 기존에 있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우주항공이나 IT 쪽은 이미 수익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전에 내가 이게 계속 투입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관심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투입이 하려고 했던 것도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시겠다. 그렇죠, 그것도요.
그래서 그게 또 국내에 또 새로운 또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기술을 개발한 그럼 여기서 의장님 좀 궁금한 게 예. 의장님 계좌에는 예. 최대 몇 종목까지 편입을 하십니까? 진짜 많이 샀을 때는 100종목까지도 있었어요. 우와! 그거 어떻게 다 관리하고 어떻게 다 기록하고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때 매일 일지를 썼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전업 투자처럼. 그렇죠. 지금부터 일지를 쓰고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일지를 쓰니까 관리가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지 쓰는 걸 줄이기 위해서 종목을 많이 줄였죠. 종목을 많이 줄이면 지금 현재는 몇 종목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포트에. 그러니까 만약에 포트에 네. 메인이 그래도 한 20, 30종목 있는 것 같아요. 20종목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20종목. 전업 투자자분들은 그렇지만 일반 만약에 저 같은 개인, 개미 같은 투자자들은 그래도 포트의 한 비중 한 10%만 해도 한 대여섯 개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하려면 매일 일지를 써야 되지. 관리가 안 돼요. 어차피 의장님이 의장님 계좌를 의장님만 보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 메인이 20개면 20개를 매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 그렇죠. 저녁으로? 이제 저녁에 주로 체크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대응 방안들을 미리 작성을 해요. 그러면 장중에는 일단은 그렇게까지 대응 크게 안 하시고 끝나고 나서? 네네. 야, 20개, 메인이 20개면 기타까지 하면 한 3, 40개. 100개 하면 20개는 진짜 껌이에요. 100개 하다고. 많이 하다가 네. 줄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20개 할 때 되면 어쨌든 그러면 시드머니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100개 할 때보다는 예. 집중을 하니까. 그렇죠. 좀 이제 금액이 커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옛날로 따지면 5배에서 10배가 커지죠. 금액은. 그 중에 지금 두세 개가 공개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세 개가. 네. 근데 섹터 중에서도 그러면 대장주만 잡으십니까? 아니면 섹터 중에서 대장주 플러스 따라갈 것까지 같이 잡으십니까? 아니면 저는 또 뭐 다른 뭐 대장주 위주로 최고 핫한 이슈 네. 뭐 그런 거 위주로. 그러면 한 섹터에 한 종목씩이면 지금 20개면 20섹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제가 또 네. 제가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텐베거에도 네네.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섹터 내에서 대장주와 아예 모르는 거? 아예 또 모르는 것도 많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중소형주 중에 뭐 그런 것들 알박기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알박기라면 뭐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예, 뭐 그런 종목들을 네. 이제 알박기를 해놓으면 네. 누군가가 이걸 회사를 또 먹어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기업들이 있어요.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 탐방을 하거나 좀 이렇게 기사가 되면 회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회사가 갑자기 예를 들면 적자가 나던 기업이 턴어라운드돼서 흑자 전환하면서 흑자 전환 된다든지 이렇게 되려면은 새로운 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퍼가 붙는다든지 뭔가 펄이 붙어야 되는 거죠, 새로. 근데 그런 종목들을 그러면 다 의장님은 탐방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거? 탐방이나 전화를 해서 체크를 하죠. 근데 하긴 하는데 이제 뭐 대주주 지분부터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다 살피죠. 살피면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요거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누군가가 되긴데 그래서 최근에도 내가 이거 누가 이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적이 있었어. 이런 관련 종목인데 물어보길래 이거 내가 딱 내 종목인데 사야 되는데 이런데 지금 최근에 상한가 2번 쳤어요. 상한가 2번 쳤어요. 최근에 상한가 2번 친 종목을 찾아봐야겠어요.